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 사건 있다. 2.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공황.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TSMC. 반면 삼성전자는 어닝쇼크 성적표를 받아서 들며 시장에서는 일대 파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정작 매출 1위를 달성해 기뻐해야 할 TSMC는 우울해하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말하며 추격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와 양기업 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죠. 대체 삼성과 TSMC의 내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거물들이 받아든 성적표가 시장에 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올해 3분기 6,131억 4,300만 대만 달러 한화로 약 2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TSMC는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 다른 초대형 경쟁자들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나 상승한 수치를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악화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불과 27%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317%나 빠지는 어닝쇼크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소식에 투자자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인텔이 차지하던 왕좌를 빼앗고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매출 1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TSMC의 역전극에 많은 투자자는 삼성전자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TSMC에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을 떠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삼성전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묵묵히 할 일에 집중했는데요. 반면 최대 성과를 이루며 기뻐해야 할 TSMC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다르게 내부에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장 급한 문제는 바로 기술력이었습니다. 한때 삼성전자보다 더 우월한 기술력을 뽐내며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었던 TSMC가 이제 그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낸 것인데요. 최근 업계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이 올해 말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7월 3나노 공정 성공과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힌 TSMC는 생산 공정을 갖췄으니 이제 공격적으로 공급에 나설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양산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율이었는데요.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집적 수준은 기존 5나노 대비 50%가 증가한 수준으로 그만큼 세밀한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높은 설계 정밀도를 요구하는데요. TSMC는 양산에 필요한 수준의 집적도를 갖춘 설계를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TSMC보다 한참 먼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성공하고 양산까지 박차를 가하며 기술 격차를 보여주었는데요. TSMC가 장담했던 7월 3나노 출하를 이미 성공시켰으며 2024년에는 3나노 2세대 제품 양산에 들어갈 것을 발표했죠. 게다가 3나노마저 초월한 14나노미터 공정 도입을 선언하며 2027년에는 14나노미터 공정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TSMC도 이에 맞서 자신들도 14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맞대응했는데요. 그러나 올해 8월 TSMC 최고 경영자인 웨이 저자가 인정했듯이 3나노 기술은 복잡하다고 밝히며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애플의 주요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품 생산 파트너로서 내년에 공개될 아이폰 15%와 맥북 프로 등 3나노 공정 기반의 M3 칩의 TSMC 제품이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3나노 공정이 밀리게 되면서 애플 납품도 덩달아 밀리게 된 상황. 이미 삼성전자로 수주를 돌리며 TSMC 기술력에 의구심을 갖게 된 글로벌 기업들이 생긴 만큼 TSMC는 예전만 못한 수주량과 실적을 내는 모양새였습니다. 결정적으로 TSMC CEO의 발언이 이러한 불안감에 불을 붙였죠. 최근 웨이 저자 회장은 이례적으로 직원들의 휴가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TSMC 사업의 성장을 이끈 직원들의 노고를 칭찬하면서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전에는 휴가를 보냈던 직원까지 불러들여
기술 개발 및 생산에 매진하게 했던 TSMC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수주량이 예전만큼 못하기에 직원들의 휴가를 장려해 긴축 경영을 준비하는 신호라 해석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TSMC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돌며 장중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TSMC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TSMC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외부 요인인데요. 특히 시진핑 3연임에서 등장한 대만 침공 메시지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법안 발표가 TSMC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지은 20차 전국 대표대회. 이 당대회는 많은 화제거리를 낳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진핑이 노골적으로 대만 독립반대 입장을 내놓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한 법인 당장의 대만 독립반대를 처음으로 명기하면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전까지는 조국 통일 대업 완성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대만을 비롯한 하나의 중국을 관철했던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대만 독립반대를 언급하면서 시진핑은 무력 사용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죠. 미 CIA에서도 중국이 2027년 대만 침공을 계획 중이며 이 계획은 지금도 중국에서 진행 중이라는 발표했는데요.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은 예정된 미래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TSMC의 입장은 매우 복잡해졌는데요. 대만 침공의 주요 원인으로 TSMC를 드는 전문가도 있는 만큼 현재 TSMC의 위상은 대만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한 가운데 TSMC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본토 내에 주요 공장을 두는 전략을 포기하고 중국과 유럽 등 다른 지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TSMC가 특히 공을 들이는 곳은 일본과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해지는 가운데 TSMC 입장에서는 미국 땅 안에 공장을 짓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TSMC의 우군이 될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섣부른 예측입니다. TSMC가 아무리 애플을 비롯해 미국 기업에 양질의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자국 기술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반도체 초격차를 꿈꾸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TSMC는 임시 동맹일 뿐이고 진정한 동맹은 인텔을 비롯한 미국 기반 기업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모리스 창 TSMC 창업주의 부정적인 발언 역시 TSMC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는데요. 과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모리스 창 창업주는 미국의 반도체 자급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해 자급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TSMC 역시 미국과 협력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죠. 그의 의견에 따르면 대만이나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비용보다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TSMC가 미국에서 얻을 이익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대중국 규제 역시 위험 요소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중국 반도체와 연관된 제품의 수출 불허를 요구할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최근 TSMC는 중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비러 테크놀로지의 칩 위탁 생산을 거부했습니다. 당장 TSMC에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있을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대신 이 조치를 통해 TSMC는 주요 고객 중 하나인 중국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중 갈등의 틈 사이에서 TSMC는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 편을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가운데 TSMC의 장래는 밝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회사 내외의 리스크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회장의 자리에 오르며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액의 연구개발 투자를 약속, 시장 선도주자로 남을 것을 천명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외주 업체를 발 빠르게 수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삼성전자는 UMC P6 공장에 400여 대 반도체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나노 공정 제품이 생산되는 UMC는 이미지 센서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DDI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UMC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통 및 특화 공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 공정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과거부터 기술 개발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탄생한 표준 공정으로 고도의 기술력보다는 생산력이 중요한 이 공정에서 TSMC는 이점을 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 격차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한동안 이 분야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3나노 양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TSMC를 따돌리면서 전통 공정에 투자를 늘릴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TSMC의 동무대였던 영역까지 진출해 본격 점유율 싸움에 들어가며 경쟁의 고삐를 쥐었죠.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 하지만 절치부심하며 칼을 갈아 다시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반면 TSMC는 내부와 외부의 위기에 둘러싸여 성장 동력을 잃었는데요. 과연 삼성전자가 다시 왕좌에 복귀해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눈부신 비상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메트로 신문은 4대의 조기 경보기 도입을 위한 국내 개발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보다 항공기 산업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 국가들이 조기 경보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신속한 전력화 기체 신뢰성, 시장성 등을 감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들 국가는 시장성이 없어서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래 그들은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조기 경보기, 아니 무기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유럽 선진 방산국들은 자신들만이 사용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 무기를 만들고 서로 간 분배하며 수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들이 조기 경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이고 실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이유와 서로 간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또 신속한 전력화 기체 신뢰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말 그대로 그들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고 기체 신뢰성에 대한 것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있다면 미국산보다 좋게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면 되지만 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기사를 쓰려면 제대로 알고 써야죠. 미국산을 도입한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전혀 아니죠. 더 비싸면 비싸지 않았습니다. 20대 필요하다면 고장 때문에 최소 5대는 더 도입해야 하는 거 투 미국산입니다. 또 그들의 우려대로 제작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제작 환경과 인건비 물가와 비교하면 됩니다. 한국도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 비교가 아닌 아직 유럽이나 미국의 생산성에 대한 임금 차이, 연구개발 차이 및 제작기간 등의 많은 환경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제작비는 그들의 제작비에 비해 50%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 시행착오 겪고 제대로 잘 만들면 또 폴란드, 중동 등 수출할 국가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왜 나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무기 만들어서 우리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점차 수출의 길이 넓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산 무기가 결함이 있다고 해도 미국, 유럽산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국산화하면 왜 그렇게 태클들을 많이 겁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국산에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보는데도 왜 지금도 미국산 찾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가오가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3대 요건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 방산의 위력을 증명한 것이 이번에 20일에서 25일에 오픈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방산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난리 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연이어 수출 대박을 터뜨린 K방산이 품질 보증 가성비가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위협을 실감하는 동유럽, 중부유럽은 물론 중동, 동남아 등 해외의 군과 국방당국들은 이번 DX 코리아에 대거 방문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면서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방산 이번에 또 대박 터뜨리나? 하면서 말입니다. DX 코리아는 군이나 국방부 대표를 보내겠다는
나라가 30개국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수산업청장과 국방부 전략차관보를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UAE는 무기 생산 센터장만 보낸다고 했다가 급히 국방부 차관의 추가 파견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루마니아는 국방부 장관, 요르단은 합참의장, 우즈베키스탄은 획득차관, 브라질과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몽골은 군수사령관 또는 총사령관, 육군사령관을 각각 DX 코리아 대표로 파견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뒤늦게 VIP급 참가자를 늘리겠다며 개막식장의 VIP석을 요구하는 국제전화가 DX 코리아 조직위원회로 빗발친다고 했습니다. DX 코리아 측은 수출 대박 등 최대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폴란드에 이어 K방산에 가장 큰 관심을 표명하는 나라가 슬로바키아입니다. DX 코리아 조직위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K방산 구매로 전력을 강화하는 데 자극받아 야로슬라프 나득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전력 증강 고위직과 실무진 등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전세기 편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30여 명이 한꺼번에 방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무기를 구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슬로바키아가 한국 무기 수입에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위협을 절감하는 중부 유럽 국가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35년까지 공군 훈련기를 비롯해 전차 및 장갑차 등 기계화 전력을 대량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늦어도 10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FA-50 우선 협상 대상 선정 소식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고 호주의 레드백과 노르웨이의 K2 등 그리고 몇 개국기에서 관심을 보이는 무기 등 올해 안으로 또 다른 대형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방산업체들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공군 장교들은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우선이다. KF-21의 전력화 지연으로 노후한 F-4F5 계열의 무리한 운용이 조종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외국산 수입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띄우지도 못하는 문제투성이가 미국산을 들여와서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공군 조종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는 것은 노후한 기체 결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종사가 탈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종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공군이 요구하는 기체를 살려라라는 암묵적으로 지시 때문이 아닙니까? F-35A 동체 착륙 사건도 안전한 공간으로 비행기를 몰고 간 후 조종사가 탈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1,000억 원짜리 기체를 살리려고 무리한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 아닙니까? F-5 추락 사건들도 언론 보도로는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체 착륙 사건은 언론에서 보기 드문 동체 착륙 신기에 가까운 기술. 외국에서 경탄 이런 말로 오도했지만 무지한 행위라고 하면서 비난한 면을 소개한 언론은 없었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미국산이 모든 한국에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준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에 그렇게 당했고 당하고 당할 것인데도 그런 면은 무시하고 줄기차게 미국산을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무기든 처음 제작하고 나서 결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결함은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 결함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외국산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궤변입니다. 그런 결함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무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결함이 무섭다면 국산화는 아예 못한다는 얘기고 뇌물을 받는 하마에다가 결함투성이의 외국산에 평생 갑질해 대한 굴욕을 당하며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말입니다. 전작권도 이미 2012년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그 군사적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한국군은 아직 아니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동안 정부들은 미국 눈치 보면서 뭐든지 미국이 하자는 대로 순종했지만 국산화의 기치를 걸면서 자주국방을 주장한 것은 진보 정부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진보 정부를 종북좌파라고 공격하면서 국가를 위한다고 외쳐대는 보수 정부들은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고수했지만 문재인의 진보적인 정부에서는 국방비를 늘리고 국가의 주권을 강조하며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